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정의 발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감옥 가서 행정 처리해 보자 우스갯소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발전이 이렇게 됐어요. 감옥 가서 우리가 교정 행정을 처리해 보자 해서 감행, 처, 보 네 가지인데 순서는 뭐 크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옥학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감옥학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감옥학은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예요? 감옥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예요? 저비용으로 뭐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 다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놨더니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폭동이 일어나면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공무원도 많이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몇 명이 있어야 돼. 교정 공무원이 몇 명이 있어야 몇 명을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들이 뭐야? 한 사람당 들어가면 밥값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행정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싸움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질서 유지 관리를 해서 싸움만 안 나고 해요. 즉 얘네가 죄질은 응보형주의로 기준하면 지가 죄질은 죄만큼 하고 나갈 때 우리 교도소 입장에서 뭐야? 적은 비용과 적은 공무원으로 잘 처리해서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교정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에서 감옥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기들은 행영학이라고 되어 있죠. 행영학. 행영학. 행영학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럼 행영학은 뭐냐? 형을 집행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행영학이 나와 있죠. 우리 프린트에 보면은,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영학. 제도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인간 감옥학이라 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의 새로 형사정책에서 종래 감옥학을 수용자를 중심으로 발전시킨 학자는 마사키 아키라, 그러니까 정목양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행영학이라는 것은 형벌은 뭐야? 교육이라는 거야. 교육. 이제 1차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야? 사람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갖다가 뭐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인간 감옥학인데, 사람이 이제 잘 인간이 되는 놈도 있고 인간이 안 되는 놈도 있는 거예요. 가둬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교정 처우론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A와 B가 있어요. 근데 A는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얘는 한 5년 정도가 걸릴 것 같아. 그래야지 사람이 만들어질 것 같아. B는 3년이면 뭐예요?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환자마다 같은 뭐야? 뭐 몸의 상태가 안 좋다 해도 치료 방법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치료 기간도 다르고.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처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이제 얘를 환자라고 생각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처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처우를 하기 시작하는 게 교정 처우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범죄자라고 보지 않고 완전히 환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정 처우론 한번 보시면, 자, 교정교육에서 개별 처우라고 해서 개별처, 개처야, 개처, 개별 처우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범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정, 교화, 사회복귀, 교화 개선 등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범죄자도 환자와 마찬가지로 환자야. 심신상의 문제를 치료해야 된다. 또 개별 처우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및 집단 치료요법이 광범위에 수용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교도소 안에서만 할 수 있지 바깥에는 못 나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자, 이렇게 치료한다고 해서 어떤 놈은 뭐야? 5년 또는 10년, 20년 이렇게 가두게 돼요. 그리고 20년 정도 바깥 교도소에 있다가 사회에 나가서 바로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3년 만에 나온 놈도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야. 그럼 처우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부정기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형? 부정기형. 부정기형이라는 건 뭐예요? 형이 정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죄를 지은 만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치료가 되는 만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교정기관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왜? 얘가 아직 다 낫지 않았다는 것도 누가 판정해? 그 교정시설에서 의사가 판정하는 거고, 우리가 교도관들 의사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부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는 빨리 내고, 누구는 늦게 내고. 만약 내가 백인인데, 흑인은 뭐야? 흑인은 한 5년 가두고, 그죠? 가난하고 얘네 집은 뭐야?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저학력자들은 오래 놔두고 엘리트나 고학력자들은 뭐야? 빨리 빼준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정의롭까 정의롭지 않을까? 정의롭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교정 처우론을 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면은 사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 적응이 안 돼서 더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문제를 삼죠? 불공정을 야기하는 거. 불공정 문제야. 야, 내가 흑인이라고 10년 살고 하얀색이라고 5년 살고 이러면 되겠냐? 라는 불공정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정 자체가 생각보다 뭐예요? 잘 안 돼. 시설 내 교정이라는 게 사회 적응을 못 하잖아. 오랫동안 가두게 되면. 오히려 그러면 더 적응을 못 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살던 놈이 바깥에 나가면 오히려 적응 못 하고 자살하더라는 거죠. 슈세큰 탈출의 영화에 나오거든요. 오랫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 적응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정 처우론이 치료가 안 된다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야, 그냥 다시 법대로 해라. 그래서 이게 교정보호론이 뭐냐면 뭘 보호하냐면 두 가지를 보호하는 거야. 첫 번째는 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즉 3년의 죄를 지면 3년만큼만 살고 5년만큼에는 5년만 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얘네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죄 지는 진 만큼 하니까 사회도 그 기간 동안 뭐야? 보호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주고, 왜? 책임만큼만 하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자신의 형기만큼만 살게 하니까 뭐예요? 그 기간 동안 격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도 보호한다 해서 이게 범죄 인권도 보고 사회도 보호니까 법대로 하자는 게 보호론이야. 보호론. 법대로. 법대로니까 뭐예요? 자, 신응보론이라고도 해요. 신응보론. 신응보론이라는 건 뭐예요? 자, 다시 응보주의로 되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법대로 하라는 거죠. 왜? 법대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왜? 교정이 실패했으니까. 이게 개털됐으니까 다시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정보호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해서 교정보호론이 나오는데, 처음에 70년대 초반에는 알렌, 모리스, 윌슨, 포겔 등이 18세기 응보용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렌은 그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정처우로는 형사사법 체제를 부패시켰다는 거예요. 뇌물 주고 빨리 나가고 뭐 이런 놈이 있고, 범죄를 갖다가 뭐야? 교정을 해야 되는데 뭐야? 병원에다 맡겼단 말이죠. 그래서 형벌에 대해서 다시 형벌을 때려서 뭐야? 아, 야자 도망가면 열 대 맞는구나. 그럼 뭐야? 도망가서 제재 억제되고, 그래서 정의에 입각한 처벌과 범죄인을 갖다가 인권을 침해해서 무한적으로 부정경을 가두는 게 아니라 다시 뭐야? 정기형으로 딱 저지른 것만 하자는 거예요. 이게 1970년대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되, 이 교정보호론으로 해서 법대로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 법대로 다 쳐넣다 보니까 다 죄수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그게 무슨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딱 저지른 죄만큼만 하고, 교도소에서 걔가 주장하는 거, 지가 치료받기 싫어요. 난 처우받기 싫고 제가 죄 지는 만큼만 하고 나갈게요 하면 딱 정해진 만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이 실패한 거예요. 왜? 뇌물 받고 빨리 내보내고 뭐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법대로 판사가 내린 형만큼만 해서 정기형으로 다시 하자. 그래서 교정보호에서 사회를 보호하고 그 사람의 범죄인 인권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정 보호, 법률적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적 보호. 왜냐하면은 자의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교정 간에. 그래서 그게 부패를 일으키고 인종차별 문제도 발생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얘네들 다 때려 넣잖아요. 다 때려 넣으면서 순간적으로 다 법대로 다 하다 보니까 얄짤없잖아요, 요즘 편으로. 그래서 과밀 수용이 됩니다. 과밀 뭐라고? 수용의 문제가 발생해요. 과밀 수용이라는 게 뭐냐면 한정된 교도소의 정원이 만약에 7명이야. 그런데 7명이 아니라 뭐야? 8, 9, 10명이 막 들어오게 되면 과밀 수용이 되는 거죠. 네? 과밀 수용이 돼요. 옛날에는 좀 돈 좀 주고 빼냈는데 지금 딱 뭐야? 흑인이든 백인이든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과밀 수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그럼 이걸 하자. 그래서 선별적 무능력화라는 게 들어와요.
선별적 무능력화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연구 결과를 해봤더니 도둑놈의 새끼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뭐야? 딱 3명만 뭐야?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나머지 97명은 우발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심하게 하면 10명 중에서 7명을 하겠습니다. 10명 중에 한 3명은 뭐야? 늘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 범죄자예요. 상습. 계속 저지르는 거죠. 누법. 계속 범죄를 누적식에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니까 나머지는 혼방 조치하고 그 에이스 3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뭐야? 보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과밀 수용을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에이스들만 놔두고, 그죠? 에이스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선별적. 그래서 소수 중범죄 에이스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야? 그냥 빨리 내보내자. 그래서 선별적 무능력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교정보호로 나니까 과잉구금이 아니고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별적 무능력화에서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 문제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선별적 무능력화에서 첫 번째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긍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부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한번 써볼까요? 자, 잘못된 긍정이라는 게 뭐냐? 잘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 중에서요, 이놈이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는 거야. 저지를 거라. 그런데 얘는 중무범자가 되지 않을 놈이야. 근데 실제보다 선별적 무능력한데 얘네들은 좀 형량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가 선별할 때 잘못된 긍정이죠. 자, 그럼 저지를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뭐야? 저지르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2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못된 긍정은 이 사람이 뭐야? 과잉구금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야? 이 사람, 즉 2명에 대한 뭐야? 인권 침해가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인간이 선별하다 보면 100% 선별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인간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잘못된 부정이라는 건 어떨까요? 잘못된 부정은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내보낸 놈들 중에서 이런 놈이 있는 거예요. 이런 놈이 있는데 이 놈이 뭐예요? 이런 놈이야. 아주 나쁜 놈. 이게 많을수록 나쁜 놈이야. 이 저지른 놈이 아니니까 뭐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야? 실제는 저지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뭐야? 사회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교도관한테. 야, 네가 이 자식아, 저지르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잖아. 왜 도망가? 그래서 범죄를 사람 나가자마자 강간했잖아,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아, 그래 쪼르니까 어떻게 돼? 웬만하면 다시 다 때려 넣죠. 야, 다 들어와. 야, 다 들어와. 왜? 욕먹기 싫으니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잉 예측을 해요. 과잉 예측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면서 나중에 예상 문제를 뽑아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가 만약에 비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박상민 그 새끼 어디 가냐 그럴 거 아니야. 안 나온다고 해서 나왔잖아. 또는 뭐야? 네가 찍어준 데서 안 나온 부분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제가 욕먹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한 2000제를 뽑아주는 거지. 그럼 결국 공부하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공부 다 하라는 거야? 다시 공부 다 하라는 거야. 이게 과잉 예측이 되는 거야. 왜? 욕먹기 싫으니까. 그래서 과잉 예측이 되면 뭐야?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과잉 예측이 된다는 건 역시 사람들을 갖다가 뭐야? 되게 보수적으로 이제 선별하다 보니까 역시 뭐야? 하여튼 간에 뭐예요?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과밀 수용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역시 뭐야? 인권 침해가 있을 수가 있죠. 왜? 저지를 염려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오래 가두게 되는 거야. 선별할 때 웬만하면 다 때려 넣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요 잘못된 긍정이라는 단어랑 잘못된 부정이라는 단어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긍정은 저지를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경우. 그림을 한번 그리면 돼. 이렇게. 네? 자, 봐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지를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경우니까 여기 요 두 명들이야. 얘네들은 저지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경우죠. 그럼 잘못된 부정은, 자,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렇죠?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된 경우죠. 네, 이렇게. 이놈이 문제잖아. 저지르지 않을 그 사회적 위험이 있잖아. 그래서 과잉 예측은 뭐예요? 그냥 다 때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다 때려 넣고, 그렇죠? 여기는 안 내보내는 거지. 이런 게 과잉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선별적 무능력화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보호로는 범죄 행위와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는 제지령에서 억지론에 근거해서 개별적으로 의한 경역 손실이 구금한 특별 예방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러니까 실제로 개별적으로 처우를 한다고 해서 다 방 하나씩 주고 독방 가다 주고 다 치료해 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치료하고 처우하는 게 굉장히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6년 만에 사람 만들었다는데 6년 동안 얘한테 쓴 돈이 6억인 거야. 그럼 6억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세금을 내가지고 얘한테 6억까지 투자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잘못한 놈들한테.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 예방되지 않아요. 그리고 6억 쏘고 나왔더니 또 범죄를 저지러. 그러니까 세금 갖고 뭐 하는 짓이냐. 비리만 잔뜩 저지르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강제적 치료보다는 정의에 입각한 처벌과 범죄에 대한 법률적, 법대로 하자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과밀 수용이 될 수가 있고, 이 과밀 수용을 방지하고자 선별적 무력화 방안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교정보호론에서 나온 게 선별적 무능력하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됐어요.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정 처우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시험에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거의 시험 문제, 기출 문제는 배우고 나오는데 왜 어렵냐, 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요, 홀이라는 사람, 그렇죠? 바툴라스라는 사람, 두피라는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바툴라스벌로 기억하시면 돼요. 바툴라스라는 사람도 몰라도 돼요. 사람 이름 몰라도 됩니다. 두피, 머리털 아니에요. 홀, 이거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이제 실어놨냐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면 되거든요.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네. 요렇게 하면 되겠죠. 요렇게. 이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럼 교정의 모델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자, 구급 모델이 있어요. 구급 모델. 자, 구급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했으니까 구금을 통해서 행동을 바꾼다. 네가 반성해서 행동을 바꿔야 돼. 반성해라는 얘기야. 반성. 그냥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하겠죠. 그럼 감옥에 있으면서 구금하면 행동이 변하지 않을까. 지가 다시는 감옥 오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진짜 감옥이라면 지겨워. 그래서 행동이 변형되지 않을까. 이게 구급 모델이야. 그러니까 약간 응보형주의에 가깝겠죠. 응보형주의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죠? 교정처우.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범죄인을 정상인으로 보는 거야. 범죄인을 뭐라고? 정상인으로 보는 거죠. 정상이니까 옳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금하면 사람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는 감옥 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야자하면 10대를 때려요. 10대를 때릴 때 아우 아파. 다시는 도망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맞아서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모델이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 중심의 행동 변형 모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정상인을 100으로 따지면 우리가 범죄자는 50% 정도의 기능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의료 모델이야. 환자다라는 거야. 50%밖에 안 된다. 의료 모델. 그러니까 결국 치료하고 처우하지 않으면 사람이 만들어지 처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급 모델로 가지고는 구급 모델은 처벌하자는 거고, 이건 처벌하지 말고 치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라는 거죠. 이게 의료 모델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자 보세요. 교화 개선에 한 교정에 이건 처벌이 아니라 복종에 한 행동 변형 모델은 뭐냐면 적응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적응 모델은 뭐냐면 범죄자는요, 자 보세요, 한 80% 정도가 되는 거야. 정상인의 80%. 근데 80% 정도면 20%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고 행동 개선하면 돼. 그러니까 요 차이점이 뭐냐면 적응 모델은 얘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야. 군대의 뭐야? 이등병 같은 애라는 거지.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응하면 개선될 수 있어야. 그래서 적응 모델과 개선 모델이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시험 문제. 왜 이게 제가 같이 쓰냐면 교수님마다 적응 모델이라는 쓰시는 분이 있고 개선 모델이라는 쓰시는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쓰시는 분도 있고 이걸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수용자를 치료해 주는 거죠. 그럼 수용자를 치료 중심이 수용자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8푼이란 말이야. 이거는 반푼이고 이건 8푼이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 이거는 인간은, 자, 여기다 복종 모델, 개선 모델은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뭐야? 좀만 도와주면, 그러니까 목발 짚고 좀만 도와주면 된다는 거야. 얘는 아예 못 걷는 애니까 걷게 만들 시간이 걸리면 얘는 좀만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회의 어떤 규범 질서의 복종에 의해서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뭐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재통합 모델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범죄가 일어난 게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 그 다음에 등록금이 없어서 뭘 했다? 결손 과정에서 자녔다? 이런 것들은, 자, 보세요. 사회에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책임이 있어서 80%밖에 안 되고, 그 범죄자도 8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회에도 책임이 있고, 범죄자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도 뭡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예요? 양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양보를 해서 이제 결국은 사회에 통합돼야 되는 거야. 다시 섞여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신뢰해서 나는 너를 믿으니까 네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교도소에 안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실수했을 때 할 거고, 사회에도 뭡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갖다 너무 박대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배고파서 빵을 훔치게 되면 그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회지 재통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도 8푼이고 개인도 뭡니까? 범죄인도 80%란 말이야. 적응 모델은 개인만 80%고 사회는 완벽한 거고, 이거는 개인이 뭐야? 50%인 거고, 이거는 뭐야? 100% 정상인인데 이 자식이 뭐야? 잘못했으니까 혼나서 뭐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응 모델이나 의료 모델이나 적응 모델, 개선 모델의 차이점 뭐야? 정상은. 얘는 스스로 할 능력이 많이 하니까 오래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야? 적응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정기형이 모토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죠? 부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비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 임마. 법대로. 그래서 정의 모델이에요. 법대로 하라는 게 정의. 야, 개선하지 말고 포기해. 뭐요? 포기해. 야, 의료 치료하지 말고 포기해. 그래서 포기해야. 일승과 포기해.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으면 아까 그 교정보호론에 나오는 애들, 신응보론에 나오면 이 알렌이라는 사람도 이제 법리주의자인데, 모리스, 윌슨 포기해. 윌슨아 포기해. 그래서 윌슨아 포기해.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법대로 해야 된다는 애들이야. 알겠죠? 그럼 교정보호론하고 연결되는 놈이 정의 모델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연결되면 돼요. 그래서 교정처우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보통 지역사회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야? 신응보론이 될 것이고, 그죠? 굳이 딱 연결시키면, 그죠? 이거는 뭐야? 이게 뭐야? 뭐 교정 처우론, 그죠? 처우론에 가까운 거고, 처우론인데 많이 아프면 의료, 그죠? 우리가 물리치료해주면 적응이 되는 거고, 이제 이 구급 모델은 뭐야? 응보용이죠. 응보론.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응보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죠. 됐죠? 이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델이 어떤 모델을 취하냐에 대해서 어떤 쪽에 가깝냐는 거니까 연결시켜서 외우시면 되게 편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의 연역과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정은 어떠한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건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9급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기 교과서인데, 요즘 뭐냐?
자, 그래서 복수의 시대, 위화의 시대, 교육, 과학, 사회인데, 그죠? 예, 그래서 5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기, 교과사, 그죠? 예, 그래서 옛날에 외울 때는 제가 외울 때는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자, 단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단종. 여러분들 조선 세조. 그래서 단종이 뭐 보기하려고 그랬더니 뭐야? 그렇죠? 교육과 과학과 사회가 뭐야? 발전하지 않았다. 단종이 보기했다면 뭐야? 교육과 사회가, 왜냐면 세조가 한 일이 많으니까 교육과 과학과 사회가 발전 못했을 거다. 단종이 보기했다면. 그래서 보기, 교과, 사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기본적인 흐름만 알면 돼요.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복수의 시대가 있고, 그죠? 복수, 위하, 그죠? 교육, 아까 연결된 거랑 다 물려요. 과학, 사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복수적 단계는 되게 쉽습니다. 이 순서를 물어보니까 복수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사부님 원수를 갖겠다, 아버지 원수를 갖겠다.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게 없었을 때야. 그건 누굴 죽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수의 시대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동해보복, 탄력 법칙이 강제되고 그 다음에 공물과 화폐로 한다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잘못했으면 내가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수의 시대에서는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사형이라는 건 사형시킨다는 사형이 아니라 사사로운 형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형벌이. 우리 가문의 원수를 갖겠다. 이런 식으로 사적인 형벌이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형벌권을 가진 게 아니라 개인이 개인의 복수로서, 그렇죠. 내가 그러면 우리 딸을 겁탈했으니 뭐 소 12마리를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네가 우리 아들의 눈을 뽑았으니 나도 니네 집 아들 눈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시대예요. 그 다음에 위하적 단계는 뭐냐면 보세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 사람의 부족 국가가 있다. 그 중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왕은 어떻게 해요? 어떤 국가의 투표를 통해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제일 좋은 부족의 두목이 왕이 되다 보니까 왕은 늘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해요? 자기한테 반발을 일으키는 놈들이 있는가. 그래서 왕은 늘 뭐예요? 가혹하게 처벌을 하게 돼야 되겠죠. 왜? 나를 언제든지 독약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왕권이 강화되면서 형벌이 국가 쪽으로, 즉 추장 중에 한 추장으로 몰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형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이제 엄청난 힘을 갖게 해요. 전제군주에 대한 도전으로 봐서 이 자식이 감히 왕의 말을 거역해. 그래서 끓는 물에 튀긴다든지 기요틴이에요. 기요틴. 그죠? 단두대. 올 단두대로 머리 탁탁 쳐갖고 사람들 앞에 막 걸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혹하게 집행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독일 최초 형법인 카롤리나 형법전인데, 이게 웃긴 게 이게 법률화되어 있는 건데 되게 가혹해요. 가혹하니까 카롤리나에서 가혹하니까 카롤리나야. 가혹해서 가혹한 형벌이죠. 가혹한 형벌이에요. 가혹한 카롤리나 형법전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혹합니다. 손가락 자르고 해서 전부 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형이야 신체형이에요. 대부분 신체형이나 생명형이죠. 절도하면 손목 자르고 생명형 같은 것들이 많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순회 판사가 가면서 왕권을 받아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래서 사형, 그렇죠? 신체형. 여기서 사형은 죽이는 사형을 말하는 거야. 사사로운 형벌이 아니라 형벌의 국가가 되고 사형, 그렇죠? 신체형, 장기 유형 등. 장기 유형은 뭐야? 유배 보내는 거예요. 귀양 보내는 거야. 그냥 우리 동네 못 거게 하고 사막에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막에서 굶어 죽는 거지. 형벌이 넓었으면 죄형 전단주의인데, 죄형 전단주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카롤리나 형법전이라는 것을 만들 때 왕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을 법에는 있지만 그 법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야? 왕 하나야. 그래서 전제 군주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누르면 끝이야. 그래서 죄형 전단주의라는 게요. 전제 군주가, 왕이 전제 군주가 판단한다는 주의죠. 이 죄형 전단주의의 상대가 뭐냐면 죄형 법정주의야. 국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가혹했겠죠. 그래서 일반 예방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손가락 잘리고 그러니까 감히 반역하겠어 못하겠어. 심지어는요, 내 아들이 반역을 꿈꾸면 우리 집안이 망할까봐
우리 아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자식이 반역을 꿈꿨습니다. 대신 우리 집안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네가 반역을 하면 우리 집안이 전체가 다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고발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위하의 시대는 위하라는 게 쫄게 만드는 거야. 쫄아서 위화감을 느껴요. 쫄아서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적 개선 단계가 뭐냐면 형벌을 법률을 하는데 교육적에서 자, 우리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네가 왕한테 자연 상태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조금씩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 거야. 그걸 사회계약설이라고 해요. 사회계약설이라고 했다고. 계약설. 그러니까 왕도 니네가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 그러면 네가 사회계약을 위반하면 기본적인 권리, 재산권이라든지 생명권을 갖다가 함부로 이제 하게 되면 재산이나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조세도 법률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해야 되지 왕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렇죠? 범죄 형벌도 가혹하게 하는 거야. 자기가 저지른 죄가 100이면 형벌은 한 100일 정도만 때리면 되지. 무조건 손자로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감옥 보내든지 일정한 기간에 격리시켜야지 피해보이 가능한 쪽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시민계급이 등장하면서 너네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랑 계약을 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의 한 투쟁 상태니까 그 군주하고 계약을 한 상태니까 승질나면 군주를 바꿀 수도 있어. 계약 위반이면. 그 다음에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이성이 있어. 그렇죠. 이성.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형벌을 예고하면 범죄를 쫄아서 저지르지 않을 거야. 너무 세지 않아도 이게 사람은 이성이 있으니까 범죄에 대한 이익이 100이고 형벌에 대한 100일이면 100일이 더 세니까 저지르지 않을 거야. 왜? 기본적인 가혹하게 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너네들은 이성이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불쾌를 싫어해. 그게 공리주의예요. 이런 사상이 할때하면서 사람들은 똑똑하다. 너희들은 똑똑한 아이들이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 잘리고 눈가락 잘리고 맨날 잘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휴머니즘상 방한다는 거야. 휴머니즘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제군주하고 저항해서 고문 폐지와 형벌 폐지해서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인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휴머니즘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몽사상이라는 건 너네는 태어날 때부터 인권이 있고 사회계약설. 왜 사회계약설이 왜 어려웠냐면 계약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거야. 자연 상태에서 너네들은 만인이면 만인 투쟁 상태였는데 그 계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니네를 보호하게 있는데 니네 본질적인 권리까지 침해한다. 네 아내를 뺏어간다든지 딸을 뺏어간다든지 그럼 네가 당연히 저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너는 이익을 좋아하고 쾌락을 한다? 좋아하고 불쾌를 싫어하니까 왕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사람은 쾌락을 좋아하고 불쾌를 싫어합니다. 이게 공리주의예요. 쾌락주의. 그러면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계산을 때릴 테니까 형벌을 그렇게 가혹하지 않고 조금만 형벌을 예고해주고 범죄 형벌을 나 이러이러한 거 처벌한다 해서 야자 도망가면 10대 이렇게 하면 되지 사형시킬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시키면 사람이 쫄아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 예방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형법정주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손가락으로 잘리면 안 되니까 감옥에 넣었을 거냐 처음에. 그럼 감옥이 넣었는데 감옥이 개판이었을 거 아니야. 처음 감옥이 만들어지니까. 옛날에는 그냥 죽기 전에 잠깐 킵하던 동네인데 이제 교화 개선의 수단으로 감옥을 쓰다 보니까 감옥을 갖다가 잘 만들어줘야 된다.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감옥 개량 운동이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하워드 이론. 그래서 이제 등등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내 질서와 근로사단에서 네덜란드 감옥이라든지 펜실버니아 5번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네. 교육적 개선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노역장이라는 건 네덜란드 감옥인데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감옥은 최초의 자유형의 집행시설이에요. 네덜란드 감옥이 암스테르담이 네덜란드 속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동을 통한 교화를 하는 거야. 노동 교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유형 집행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형을 할 때 이제 자유형이라는 게 우리가 징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막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저녁엔 성경책 보고 반성하고 이런 시간을 주는 거죠. 그죠? 펜실버니아제라는 건 이제 펜실버니아는 최초의 미국 독거제예요, 독거제. 독거제라는 건 뭐냐? 옛날에는 다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방에 한 명씩 넣고 반성할 수 있도록 과목을 개량하는 거죠. 왜?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것들만 배우니까 그 안에서 나쁜 거 배우자는 독거제하고요. 5번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 5번제는 이제 완화 독거제라 그래서 미국의 뉴욕의 5번에서 해서 5번 과목이에요. 완화 독거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교도소는 이제 옛날엔 주야 침묵 독거였거든요. 그래서 펜실버니아 제도는 주간 야간에 침묵으로 그냥 혼자 있었어요. 독거로 해서 말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야? 미쳐서 돌아가거나 운동 부족으로 쓰러지니까 주간에는 이제 나쁜 말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홍보하면서 작업하고 그죠? 네, 수하면서 야간에는 뭐야? 독방에 가둬서 독거하는데 그러면 이제 밤에 보통 이제 나쁜 얘기 배우잖아. 밤에 나쁜 말 하니까. 그래서 밤에 나쁜 일 많이 하니까 이게 5번제라는 거고 5번.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5번. 10배 반만. 그죠? 이게 펜실버니아제가 뭐야? 나중에 주간, 야간 다 독거, 침묵 독거 하는 거죠. 성경책 하나만 주고. 그래서 사람이 패닉이 온다 해서 펜실버니아 제도예요. 뒤에 설명할 겁니다. 오스트리아 누진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건 마코노키 누진제인데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점수제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징역 3년이다, 5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만약에 벽돌 100개를 나르면 집에 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는 이제 죄가 벽돌 100개짜리 죄고 너는 벽돌 1000개짜리 죄다.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당량을 다 채우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점수제야. 그러니까 기간도 중요하지만 점수를 갖다 획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가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체형하고 자유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육 개선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암스테르담 노역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펜실버니아제는 그냥 이제 펜이 고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보스턴이나 그쪽 지역에서 펜실버니아 지역이 미국을 기준하면 이런 동네거든요. 이런 동네인데 요 동네 동부에 있는데 이 동부가 보통 이제 신대륙이라고 해서 이제 그 청교도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청교도의 두목인 윌리엄 펜이라는 애가 있어요. 윌리엄 펜이라는 애가 뒤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성경책 주고 너한테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식들아 나쁜 짓을 한 거이 도둑놈 새끼다. 그래서 성경책하고 그런 것만 보게 하고 격리해서 가두고 오로지 자기만 이제 밤에 살짝 만나서 너 반성하고 있니? 아멘. 이것만 했던 거죠. 이게 펜실버니아 제도고 5번제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야? 또라이가 되고 그러니까 또 미국이 또 산업사회다 보니까 많이 발전하니까 얘네들 놀리면 뭐해. 그래서 일을 시키자. 근데 일을 시키면 뭐야? 나쁜 말을 주고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못하고 수화로 하고 밤에는 독고로 왔던 거죠. 이런 것들이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교육적 개선 단계에서 이런 제도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죄형 법정주의예요. 범죄 형벌을 법률로 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 죄형 법정주의 태도가 누구냐면 죄형 전단주의에서 죄형 법정주의로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시아, 카리아, 베카리드로아도 이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하고 불쾌를 싫어하니까 범죄 형벌을 그렇죠? 범죄 형벌을 법으로 정하면 그 예고가 돼서 범죄가 줄 거다. 그렇죠? 형벌 예고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범죄 형벌을 법률로 죽었는데 그때 이제 산업혁명 같은 게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범죄가 베카리아가 말한 대로 범죄가 줄었냐 했더니 죄형법정지 이후에도 범죄가 계속 늘어나거나 또는 뭡니까? 줄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성이 있고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몇몇의 사람들은 뭡니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를까? 왜 그럴까? 이제 과학적으로 자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분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과학적
이제 개선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까 했던 의료 모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과학적 초호 단계, 개별화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따른 실증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이제 그때 다인의 진화론 같은 게 발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인의 진화론은 뭐예요? 진화가 덜 돼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진화론의 개념으로 자본주의를 판단하게 되면 이 자본주의는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둑놈 새끼들은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뭐하고 한단 말이에요. 강도질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본주의에 적응을 못하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적응 못하는 애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퇴화될 수밖에 없죠. 왜? 사형당하고 뭐하니까 그 인종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범죄인들은 그런 원인을 저지를까? 그래서 결국은 범죄인을 갖다 특정한 범죄인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인을 교화 개선해야 된다.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범죄라는 게 아니라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고 이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면 사회가 방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에 대한 개별 처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으면 빵을 줘야 하거나 직장을 줘야 되는 것이지 다시 처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직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직업 기술을 배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절도하는 애들은 그 상습적인 절도하는 그 어떤 심리 치료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개별적인 처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 예방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교육적 단계에서는 뭡니까? 예, 이건 일반 예방인데 이건 일반 예방이 포인트가 된다면 이거는 특별 예방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들어서 사회에 다시 투입되는 재사회화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직업훈련이나 교정시설들을 다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권리와 국제적 협력 단계라는 게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인권 침해를 갖다가 이제 하지 않고 잘 보호하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치료가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치료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 재통합을 해서 보호관찰, 가석방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운동이 하는데 세계적 인권운동이 되다 보니까 왜 사회적 권리 보장이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100개의 국가가 있으면 100개의 국가 중에서 교정이나 교도소가 선진화된 나라가 있을 거고 아직 선진화되지 않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적 협력을 하면 인권이 잘 보호되는 나라 중심으로 뭐가 시스템이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국제적 협력 단계 사회적 권리 보장이라는 게 뭐냐면 A라는 국가나 선진국들은 죄수들의 인권을 이만큼 보호해 주는데 너네들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사회적 권리 보장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같이 그 과학적으로 처우를 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누구는 감옥에 오래 살고 누구는 적게 사니까 이런 게 불평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등장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제 순서를 물어보는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교정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교정의 목적은 시대별로 달라요. 그래서 자, 목교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응보형주의는 죄를 벌했으니까 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갔다라고 예를 들게요. 야자를 도망갔으면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요? 혼나야 된다. 그럼 야자를 도망갔으니까 이 자식아, 예를 들어서 너는 외출 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보형이라는 건 형벌의 목적은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론적인 건 뭐냐면 내가 야간 자율학습을 갖다가 도망가지 않게 열대를 때리면 다른 아이들도 도망을 안 갈 거고 그 도망가던 애도 뭡니까? 열대 맞고 나서 다시는 도망 안 가고 그렇게 되면 걔가 바깥에 나가서 PC방 가서 나쁜 짓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목적형론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형벌은 사회방해 수단, 즉 야자를 도망가게 하지 않으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좋은 대학을 갈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깥에서 사고도 안 칠 거죠. 그게 뭐예요? 사회방해 수단이에요. 목적은 범죄 경리를 통한 사회 안정과. 그러니까 얘가 나가서 사고 치지 않고 얘도 뭐예요? 보호가 되잖아요. 교화 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안전을 더 중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해서 교육형론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자유박탈을 하잖아요. 그 목적이 뭐야? 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응보형에서 목적형으로서 목적형에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주로 사회방위랑 그 사람의 교화에 초점을 뒀어. 왜 교화를 했을까? 교화를 해야지 얘가 안 물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를 묶어놓는다. 개가 사람을 물어요. 그러니까 뭐야? 묶어놨어. 묶어놓은 이유는 뭐야? 안 물게 하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묶어놓고 교육을 해. 물지 마, 물지 마. 그럼 목적형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개를 묶어놓는 게 얘가 잘못해서 묶어놓는 것보다는 뭐다? 얘가 다시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얘를 교육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이 교육형 논조는 뭐라는 거예요? 그 묶어놓는 이유는 개를 교육하기 위한 수단이지 못 물게 하는 수단이야? 아니면 교육하기 위한 수단이야? 개를 교육해서 풀어놓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일시적으로 묶어놓는 것은 일단 그 물지 않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묶어놓는 거고, 목적형용은 뭐야? 물지 않게 한 교육하는 시간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일단 묶어놓으면 뭐야? 못 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개로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잘못했으니까 묶어놓는다가 뭐야? 묶어놓고 뭐야? 물지 말라 그랬지 하는 게 응보형이라면, 목적형은 뭐예요? 묶어놓으면 일단 못 무니까 이게 포인트를 맞추는 거고, 교육형은 뭐야? 묶어놔서 교육하는 게 풀어놓고 교육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셋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 목적까지 본 다음에 이제 법령 강의로 들어갈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이제 정리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교정의 의의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삐뚤어진 걸 바로잡는 것이 교정이다. 다시 한번 보면 삐뚤어진 걸 바로잡는 게 교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씩 보시게 되면요. 교정은, 그죠? 예, 교정은 삐뚤어진 거 바로잡는 거, 휜다리 교정 그렇게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교정에서는 이제 교정을 높게 보는 거랑 넓게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최협이 다음에 협의인데, 협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치소랑 교도소에 있는 애들 사형수랑 미결수 다루는 것까지가 보다 협의의 교정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최강의 교정은 뭐야? 보호관찰하는 애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가려고 해요. 그래 학문이 넓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정과 행형은 옛날에는 이제 응보형 주의하에서는 형을 집행한다는 개념이었어요. 행형이. 근데 지금은 뭐야? 응보형만 취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형을 집행하면 사람을 만들잖아. 그래서 지금 행형이라는 건 뭐예요? 형을 집행하는 거고, 행형에서 교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교정의 이념은 뭐 크게 뭐 설명할 건 없고, 그래서 이제 교정학의 발전은 감옥학, 감옥의 관리, 행형학, 행형 교육, 그렇죠? 그렇죠? 교정초로는 개별초, 개초. 그다음에 교정보호로는 뭐야? 사회보호. 그러니까 정의로, 아주 법대로 하자. 그래서 교정보호론까지 가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정초 모델은 이제, 처벌을 위한 모델은 구급 모델. 그 다음에 의료 모델, 갱생 모델은 뭐야? 치료해갖고 나오는 치료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반푼이라고 그랬고, 이건 80% 적응 모델. 그 다음에 재통합 모델은 뭐야? 사회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도 책임이 있으니까 사회랑 개인이 반반씩 책임을 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야, 그냥 법대로 해라. 포기하고 법대로 해라. 그래서 정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의 연역과 목적은 복수, 위화, 교육, 과학, 사회에서 사분이 원수를 갖겠다. 무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게 복수의 시대고, 근데 왕이 그 중에서 뭐야? 제일 싸움 잘하는 놈이 왕이 나오는 게 죄형 전단주의고, 그 다음에 교육에서 뭐야? 죄형 법정주의고, 그 다음에 뭐야? 죄형 법정주의를 했는데 실제로 뭐야? 재범자, 누범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치료 초우해야 된다는 게 과학주의고,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근데 과학적으로 치료 초우하다 보니까 과잉금이나 인권 침해가 문제니까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교정의 목적은 응목교다. 응목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개념들은 계속 중간중간에 등장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령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